풍수지리의 깊은 지혜로 더 나은 삶의 길을 찾는 곳이죠. 풍수학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매일 앉는 그 식탁 위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둔 그 물건 하나가 어쩌면 집안 전체의 운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정말 사소해 보이는 건데 그게 가족의 화목이나 심지어 재물운까지 가로막는 불운의 씨앗일 수 있다니. 오늘 그 비밀을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풍수에서는 이 식탁이라는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매일 식사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중요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운세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늘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집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땅에 집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관리하고 가꾸느냐가 그 기운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과의 상호작용이군요. 바로 그거죠. 특히 현대 생활에서는 이 식탁이 가족의 건강, 화목, 더 나아가서는 금전운까지도 관장하는 집안 기운의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와, 그럼 집의 구조나 방향 못지않게 식탁 관리법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옛날에는 부엌이랑 식사 공간이 좀 애매했는데 요즘은 식탁이 딱 중심이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아궁이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루에 상 펴고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르죠. 식탁이 가족 에너지가 모이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 가정의 운을 확 트이게 하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식탁 주변에서 절대 피해야 할 것들, 그 불운을 부르는 씨앗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식탁 의자 위에 옷을 그냥 걸쳐두는 습관입니다. 특히 바깥일 많이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댁에 가보면 가끔 보게 되는데요. 맞아요. 저도 바쁠 때 퇴근하고 와서 외투 같은 거 그냥 의자, 등받이에 툭 걸쳐놓을 때 있거든요. 어떤 집은 아예 거기 옷 무덤처럼 쌓여 있기도 하고요. 잠깐인데 그게 왜 안 좋을까요? 편리하긴 한데.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기운의 이치를 보셔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에는요, 있어야 할 제자리가 있습니다. 옷은 당연히 옷장이나 행거가 제자리겠죠. 네, 그쵸? 물건들이 이렇게 제자리에 딱딱 있을 때 집안의 기운도 안정을 찾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운이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고요. 사람 사이의 신뢰처럼 집안에서도 스스로 정한 규칙,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질서요? 네. 식탁 의자에 옷을 계속 쌓아둔다는 건 그 식탁이라는 공간, 즉 식복을 부르는 아주 신성한 공간에 외부의 탁한 기운이 묻은 물건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좋은 기운이 흘러야 할 곳에 장애물을 두는 셈이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옷은 꼭 제자리에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지저분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목적과 기운의 질서를 해치는 거였군요.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먹고 남은 음식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다시 먹지 않을 음식이라는 점이에요. 바로 다시 먹지 않을 음식이요? 네. 식탁은 말 그대로 식사, 즉 음식을 먹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성껏 차린 음식을 감사히 먹고 남은 것은 이제 그 먹는 행위가 끊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식사는 끝났으니까요. 그럼 그 남은 음식은 이제 성격이 바뀐 거예요. 보관되어야 할 대상으로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바로 다시 데워 먹을 게 아니라면 즉시 그릇에 잘 담아서 냉장고나 찬장 같은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간의 목적에 맞는 기운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을 그냥 두면 그 식사 공간의 맑은 기운이 정체되고 흑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먹는 행위의 공간과 보관의 공간, 그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하는 거네요? 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군요.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세 번째는 식탁 매트를 계속 깔아두는 습관이에요. 식사할 때 식탁 상판을 보호하고 또 분위기를 예쁘게 하려고 매트 쓰시는 거, 그거 아주 좋습니다. 네네, 저도 가끔 예쁜 매트 깔면 기분 전환도 되고 식탁도 환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건 사용 후 관리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매트에 묻은 거 깨끗이 닦고 말려서 정해진 곳에 딱 보관하는 게 좋아요. 아, 어떤 분들은 매트가 예쁘니까 아니면 뭐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식탁 위에 대서 깔아두고 생활하시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원칙하고 좀 맞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식탁 위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워두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거든요. 맑고 깨끗하게요. 매트 역시 식사라는 특정 행위를 돕는 도구니까 그 역할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깔아두면 식탁 본연의 기운을 오히려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쁜 매트라도 계속 두는 건 별로군요. 쓸 때만 꺼내고 끝나면 바로 치우는 게 기운순환에 좋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탁을 벽에 아주 바짝 붙여서 쓰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즉 기는요. 이게 끊임없이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하거든요. 네, 순환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풍수에서는 이 기운의 흐름, 순환, 이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기운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집이 좀 좁으면 공간 활용 때문에 식탁을 벽에 붙여놓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이것도 기운 흐름에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식탁의 한 면이나 모서리가 벽에 완전히 딱 붙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기운의 흐름이 막히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아, 식탁은 우리 집 식복, 재물운의 원천인데 그 기운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그만큼 복이 들어올 길도 좁아지는 셈이죠. 그렇다고 벽에서 많이 뗄 수도 없을 텐데요? 네, 무리하게 멀리 띄울 필요는 없어요. 아주 약간의 틈만 있어도 됩니다.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벽하고 식탁 사이에 공간을 둬서 기운이 숨쉬고 흐를 수 있는 작은 통로, 뭐랄까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벽에 딱 붙이는 게 좋아 보였는데 기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였군요. 작은 틈이라도 꼭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식탁에 모서리 앉는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모서리요? 네, 풍수에서 아주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집 밖에서 보이는 뾰족한 건물 모퉁이나 뭐 철탑 같은 게 우리 집을 향해 이렇게 겨누고 있는 형상, 이걸 충살이라고 하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집 볼 때 그런 거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뾰족한 건 그 자체로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 즉 살기를 뿜어낸다고 봅니다. 식탁 모서리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식탁 모서리도요? 네, 비록 집안에 있는 가구의 작은 일부지만 그 뾰족한 각은 충살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잠깐 식사하는 시간이라도 그 모서리의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는 건 뭐랄까, 그 예리한 기운의 칼날을 내 몸으로 직접 받는 것과 같아요. 이게 계속되면 건강이나 대인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헉, 세상에 정말인가요? 저도 무심코 자리 없으면 모서리에 앉기도 했는데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혹시 여러 명이 식사하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꼭 누가 모서리에 앉아야 한다면 어떡하죠? 가능하다면 그 자리는 그냥 비워두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앉아야 한다면 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때로는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풍수 관점에서는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차야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야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배려할 여유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좋은 기운으로 채우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웬만하면 식탁 모서리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먼저 앉는 게 나를 위한 지혜다. 깊이 와닿네요. 내 안의 기운부터 잘 다스려야겠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양주에 있는 한 댁에 가봤을 때 일인데요. 아주 비싸고 좋아 보이는 원목 식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가운데가 길게 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비싼 건데 버리기도 뭐하고. 네, 보기에도 안 좋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손상된 물건, 특히 식복을 상징하는 식탁이 갈라지거나 깨진 건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다고 봐요. 집안의 화목이나 재물운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어떤 징조로 보기도 하고요. 그럼 당장 바꿔야 하나요? 근데 당장 비싼 식탁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오랜 지혜가 바로 식탁보입니다. 깨끗하고 기운 좋은 식탁보로 그 손상된 부분을 덮어서 가리는 거죠. 이건 흉한 기운을 잠시 피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는 뭐랄까 피흉치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식탁보가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기운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는군요. 정말 유용한데요. 꼭 식탁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기분 전환 삼아 좋은 의미의 식탁보를 까는 것도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집안 분위기나 가족들 기운에 맞는 색깔, 아니면 풍요나 건강을 뜻하는 무늬가 있는 식탁보를 잘 활용하시면 보기에도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식탁 공간에 더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희 집 식탁에도 어울리는 기분 좋은 식탁보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7번째는요. 식탁 위에 걸터 앉거나 몸을 기대는 행동입니다. 가끔 젊은 분들이나 아이들이 무심코 식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거나 팔꿈치를 꿰고 이렇게 기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설마 식탁 위에 서라면 앉을까 싶지만 의외로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저도 급할 때 잠시 식탁에 엉덩이를 걸치거나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 말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군요. 아주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늘 앉을 자리, 설 자리 가려라 하신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식탁은 음식을 먹는 아주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공간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나누는 곳이지 절대 엉덩이를 걸치거나 몸을 함부로 기대는 곳이 아니에요. 네, 풍수적으로 보면요.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런 부위를 신성한 식탁에 대는 건 그 공간의 맑은 기운을 아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흐리는 정말 무례한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상에 발 올리는 것만큼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밥 먹는 신성한 곳에 엉덩이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이들한테도 잘 이야기해줘야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어쩌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바로 식사 중에 다른 생각, 특히 걱정거리나 일과 관련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음식 기운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요.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그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현대인들의 고질병 같아요. 저도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해결 안 된 고민거리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물론 마음에 걱정이 많으면 밥 먹는 순간까지도 그 생각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앉기 전까지 해결 안 됐던 그 문제가 과연 밥 먹는 그 잠깐 동안 고민한다고 해서 시원하게 풀릴까요? 아니겠죠?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오히려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식사 시간만큼은 모든 잡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음식과 마주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색깔을 느끼고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는 그 과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식사를 잘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면서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혜나 긍정적인 돌파구가 떠오를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맑은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이 좋은 기운을 부르는 법이니까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식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연습 꼭 해야겠어요. 그게 오히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식탁 위에 두면 불운을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식탁 주변에서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당장 여러분 식탁을 한번 돌아보고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당장 저희 집 식탁부터 점검하고 고쳐야 할 점들이 막 보이네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조언 듣고 집 기운 살피셔서 이사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사하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새 집에서 좋은 일만 생긴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와, 정말 잘 됐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터, 좋은 집 구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풍수 인테리어 같은 거요. 또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운명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결국 좋은 호는 하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정말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아차 싶은 부분 있으셨나요? 여러분 식탁에 얽힌 이야기나 경험담, 아니면 오늘 내용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느낀 변화 같은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기운을 주고받는 귀한 나눔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또 생생한 경험담이 저희 풍수학당을 더 지혜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게 저희가 이 귀한 지혜를 더 널리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더 깊은 이야기가 나누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마련한 오픈 채팅방 문을 언제든 두드려주세요. 아주 따뜻하고 활발한 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쭉 좋은 기운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으로 여러분의 귀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에겐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될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큰 변화와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식탁은 그냥 가구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재물은 건강운,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운의 중심지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식탁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식사 시간에는 온전한 감사와 집중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맑고 풍요로운 기운이 샘솟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집터나 구조 찾는 건 못지않게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이나 이사하실 곳의 풍수적인 기운이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운의 흐름과 미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안내된 내용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지혜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오늘 배운 풍술 지혜로 늘 행복과 평안 그리고 풍요가 가득하시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드는 바로 그곳, 현관. 어쩌면 당신의 재물복을 당신도 모르게 꽉 틀어막고 있는 의외의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